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어렵네요.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 롤모델 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특별히 뭐 올해에 트럼프가 그런 멘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뉴스 방송 보면서 아예 같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가 이런 거 듣게 되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는 cool under pressure. 그래서 대통령들이 어차피 비상 상황도 많고 이런 스트레스 많은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 좀 원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 비상 전화 오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 내가 그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내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약간 도론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 실력.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도론 실력이 있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도론 실력이 별로 없으면은 그 나라 대표하는 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실 실력 중요하죠. 그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대표의 모습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론 못하면은 외국에서 그러면 나라 이미지도 뭐 작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도론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오엘리 형은? 프랑스에서는 사실 연설 잘하는 사람 좀 좋게 보여요. 그 프랑스어로는 트리바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는 그 로마 역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연설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정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에스프리 드 레파티도 좋게 보여요. 에스프리 드 레파티는 그 어떻게 설명할까요? 박재훈 씨처럼 그 상대방이 뭔가 말할 때는 똑똑하게 좀 비웃으면서 그 대답하는 능력이에요. 비웃으면서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능력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투덜댄다는 느낌이 그 똑똑하게 좀. 박지원 씨가 프랑스 스타일이었군요. 독일에서는 일단 대통령 우리가 정리 있으니까 우리 국가의 대표 제일 높은 사람이라서 국민들의 희망 되는 사람도 돼야 되고 뭐 나영아지 절대 부정부패 같은 거 저리지 않은 사람이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말만 하는 거 아니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계획 있는지 말만 하는 거 아니고 그거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일본도 이제 천리라서 우리가 천리 뽑을 때는 천리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당에 투표를 해요. 그때 그 당이 뭔가 주장하는 말이랑 이제 천리가 된 후에 한 게 다르면 완전 안 되죠. 천리라는 게 우리의 뭔가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못하면은 정말 안 돼요. 저희도 위원 내각 제도라서 총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런 사람 좋아요. 약간 국제적으로 인지도랑 권력 있는 사람. 왜냐면 우리 또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미팅할 때 목소리 낼 줄 아는 사람 필요하죠.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베를루스코니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 많았지만 국제적으로 되게 오바마나 뭐 푸틴 뭐 중국 주석 누구한테 다 말할 수가 있고 힘을 보여줬죠. 예, 푸틴이랑 뭐 휴가 같이 보냈고 그러니까. 물론 이 토론 잘하고 말을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디든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종교랑 국가를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 완벽한 분리. 사실 그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늘 이제 유혹이 있죠. 비리. 물론 그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심하면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여러분 나라에? 최악의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나라 브라질에서 브라질. 지우마 보세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가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이 돼서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관리를 너무 못해서 결국엔 돈 다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거기에 그 착자를 막기 위해서 그 여자가 국영은행에서 돈을 가지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국영은행에서 거기서 돈 가지려고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잘렸어요, 그 여자. 그 미국도 뭐 정보 사건 중에 제일 큰 거는 닉슨 워터게이트잖아요. 닉슨은 리퍼블리칸 당이었는데 데모크래트 당
본사로 도둑 뭐 몇 명 보내고 거기 뭐 서류 다 뭐 훔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잡을 수 없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다 앞에서 닉슨이 I'm not a crook 그 말로 되게 유명해요. 이제 I'm not a crook. 왜냐면 나중에 조사 들어가니까 뭐 he was a crook, right? 그래서 crook로 인정돼서 근데 나중에 빌 클린턴 바람 피웠는데 탄핵됐잖아요. 근데 탄핵된 이유는 바람 핀 것 때문은 아니고 바람 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정치자 어디 있어요? 그 최악 리더는 사르코지하고 홀란드니까 살콜란드라고 불러요. 합쳐서 살콜란드. 최악. 왜 최악이에요? 오일리 형 생각에 누가 더, 너무 사건이 너무 많아. 올랑 커진. 오일리 형 생각에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이에요? 저 정도야? 살코지? 항상 진심이라서 너무 좋아요. 만약에 대통령이나总理가 잘못한 게 많으면 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까지 그 임기를 채운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 잘렸어요? 예, 그 전에 다 잘렸어요. 대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부패 막 이런 문제 많아지고 시비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은 군인들이 와서 이제 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힘보다 군인의 힘이 항상 커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일본이 그 파키스탄이랑 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1년마다 총리 바꿨어요. 왜? 그러니까 뭐 스캔들? 스캔들이나 뭐 좀 인기가 떨어지면 뭐 금방 뭐 그래서 6년 안에 뭐 5명 총리가 있었다는 진짜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이제 2011년에 이제 지진 났을 때 간나오토라는 이제 총리가 있었는데 당사는 이제 공개를 늦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진짜 대피 지도도 이제 좀 늦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임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잘할 수가 없는데 보통 사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표해야죠. 자, 뭐 측근비리 얘기 해볼까요? 볼까요? 예, 여러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의 측근비리, 측근들의 비리 어떻게 했나요? 보통 성 씨가 최죠. 최측근. 미국 역사에 대통령 중에 대통령의 부인 와이프가 점성가한테 조언 많이 받아서 논란이 된 케이스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많이 모르는 일인데 그 점성가라면 우선 레이건 대통령인데 와이프 낸시 레이건이었는데 친구 중에 이런 점성가가 있어서 항상 불러서 조언 많이 받고 근데 계기는 어떤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쏘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다쳤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안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점성가한테 뭐 전화하고 뭐 오늘 뭐 출장 가도 되는지 오늘 뭐 이것저것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 점성가가 어쨌든 뭐 레이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니죠? 그 뭐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조심해라. 정책 아니, 스킬에 근데 영향을 준 거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른 스태프 인터뷰 좀 읽어보면은 그 스태프분들이 진짜 큰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 껴있다는 얘기. 진짜? 네.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신정 정치를 했네요, 그죠? 주석 써달라 그러죠. 내조의 그 영화인데. 시작부터 나중에 이 사람 그냥 화이트하우스로 초대해서 거의 약간 직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주변의 스태프분들 많이 뭐 짜증나고 컴플레인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진짜 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이 사람 껴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논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낸시 레이건 그랬었어요. 사실 피해자는 없었고 되게 약간 순수한 일이었다고. 이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미국에? 근데 사실 레이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약간 밝힌 사건이라 사실 뭐그 당시에는 많이 이슈가. 이슈는 뭐 안 되고. 근데 전성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인 말로는 로마 시대 이후 전성가가 어떤 나라에 이 정도 영향 큰 사람은 난 처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약간 미국 역사 처음으로 이렇게. 네. 지금 덴마크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아마 도로. 아니에요. 미안해요. 시사 개그 하신 거예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대통령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앙헬리카 리베라라고 그 여자가 그 아주 큰 맨션을 샀어요. 그래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맨션은 70억 정도 그 되는 그 주택이었어요. 자기가 돈 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 대가로 이렇게 받았던 거였어요.